세 분 다 우리 황 박사께서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 또는 활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그 주어진 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점에 대해서 대체로 뭐 동의 또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현실적인 문제로 토론을 좀 더 확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에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 이후 지금 한때 뭐 두 자릿수까지 고도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대로 거의 뭐 2%대 3% 전후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장세가 하락하는 둔화되는 그 과정에 소위 기업가 정신도 이제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게 실정적인 자료로 아까 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위기는 소위 바로 그 기업가 정신의 위기와 겹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도 성장기에 그렇게 왕성했던 그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현상 유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락하는 어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점 한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욱 교수님께서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황 박사님께서 피터 드러커가 가장 창의적인 미국보다도 더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충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에 제시된 그 기업가 정신 종합평가표를 보시면요, 이게 GEI 인덱스인데 2011년, 13년, 15년이 나와 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을 비교해놨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스위스에 가서 9개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스위스가 국가 경쟁력이 세계 최고인데 그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었었는데, 그 스위스와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국이 지금은 훨씬 떨어집니다. 스위스보다. 여기 2015년이 2013년보다 좀 진하게 쓴 게 한국인데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2014년에 지표가 바뀌어서 그래요. 실제 추세가 늘어난 게 아니라 2011년과 2013년, 15년이 2년간 이렇게 있는데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고요. 제가 여기 핵심은 이렇게 3년, 5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프를 보여준 게 아니라 스위스랑 비교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스위스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됐냐, 한국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과거의 박정희 정부 때는 어떻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 충실했을까? 저는 그 이유는 기업가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10대 그 경제인들을 잡아놓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잡혀 들어왔죠. 그때 회장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살고 죽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력 있고 업적을 낸 사람들을 다 잡아놓으면 앞으로 누가 경제를 이끌어갈 거냐. 그렇게 이병철 회장이 얘기하고 그 말에 설득돼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 당시에 정부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기업인들과 하여금 정말 안트로프로너십이 충실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요인으로 저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한번 수출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턱없이
도달하지 못했고 포장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사이에 수출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험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수출 자금의 혜택도 있고 있었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수출 진흥 확대입니다. 이건 1962년에 청와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65년 3년 후에 이게 전체로 확대를 됩니다. 그래서 65년 10월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하고 경제기획은 외무부,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공보부 장관, 한은총재,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대한상공회사 회장, 대한무역협회 회장, 농협중앙회장. 그러니까 소위 공공부문에 있다고 하는 경제총수들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총수들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이걸 매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출기업들한테 당신 애로사항이 뭐야? 일단 지난달 수출 실적 보고하고 목표 달성했는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뭐야? 그리고 총수들이 우리 아프리카에 어디를 하는데 수교가 안 돼 있어서 수출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0%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 장관에게 이거 당장 해결해줘라 시킨다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검토해서 다음 달에 보고하라 합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성공한 겁니다. 물론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대단한 분들이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부랑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맡으자 수출 애로 요인들 착착착착 해결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하고 기술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시절에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왜 줄어들었냐? 문민정부로 딱 가서 일어난 게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경제인들 안 만나는 걸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정경유착의 오해를 받을까 봐.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냥 칼국수만 먹으면서 안 만나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철폐한다고 대목 뽑는다고 큰 소리 팍 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기대를 했습니다. 아, 경제인 출신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그 임기를 맞춰서 규제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 국민들 뼛속에 있는 반기업 정서. 사실 우리가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승상하는 6.25 전통하에서 사실 과거는 장군 그러면 우리 존경합니다. 그런데 기업가 그러면 재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을까?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들이 다 재벌 2세들이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또 돈 버는 사람은 부러워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정당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존경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군사정부들도 그랬고 자기를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5.16 쿠데타 이후에 기업인들 잡아놨듯이 사실 그동안 문민정부든 군사정부든 모든 정부 할 거 없이 일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매한 사람에게 잡아놓는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영웅은 그들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가 확산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더 많아졌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앙트로프러너십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스위스를 갔다 왔으니까 스위스 얘기 하나만 하면요. 어떻게 스위스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광료 수상이 스위스를 방문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공통점이 작은 나라인데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고도 성장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스위스와
싱가포르 보니까 차이점도 크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의 경쟁력을 배우러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내린 결론이 이광료 수상의 결론입니다. 자기는 스위스의 성공 이유를 알았다. 스위스는 모든 것이 다 바텀업이다. 바텀업. 거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연방 대통령도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 칸톤이 26개 있는데 그중에 정당이 20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큰 4대 정당이 장관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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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2+2+2+1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개 부처의 장관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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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 장관이 올해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제 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7명의 수상이 7명의 대통령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하는 게 별로 없고요. 전부 칸톤들이 다 하고요. 대학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스위스 쭈리 문과대학하고 로장 문과대학. 나머지 전부 칸톤들이 운영하는 학교고. 모든 게 다 바텀업입니다. 그리고 칸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기초자치제도 발전. 여기서 다 결정돼요. 그래서 이 바텀업 결국 기업인이 가장 중요한 게 스위스더라고요. 싱가포르도 경제 성장했지만 싱가포르 우리가 알다시피 유료적인 국가고 이광료 수상이 독재적으로 위에서 업다운 방식이었는데 반해서 스위스는 바텀업의 나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업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인공인 나라.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